북한과 러시아 위험한 공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이 있을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겁니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Розвит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자, 최 기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에 북한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사실이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상대방에 대한 군사 원조를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른바 네. 이제 북러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약에 기반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특별한 이제 응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NCND라고 하죠. 뭐 가타부타 맞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러시아 리스크가 한반도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실제 전쟁에까지 투입되는 정도의 군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토대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정원은 사실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그 여부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지금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 규모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1만 명 정도고 뭐 특수부대가 3천 명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만 명 그러면은 비밀리에 보낼 수 있는 숫자의 규모를 이미 벗어나고 있잖아요. 1만 명이면 사단 병력 규모거든요. 네. 사단 병력을 그렇게 비밀리에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부 보도는 또 3천 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네. 또 일부러 전역을 시켰다는 말도 있고 전역된 이제 자원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도를 네. 보니까. 근데 어쨌든 1만 명이 됐건 3천 명이 됐건 일정 부분 인원이 강화는 분명해 보여요. 네. 단순하게 살상 무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도 뭐 어느 정도 뭐 전쟁 고문단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상당한 규모의 실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을 보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단지 이게 이제 10,000명 규모나 아니냐는 모르겠는데 10,000명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10,000명이 이렇게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무슨 뭐 게릴라식으로 계속 조금씩 투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10,000명 규모면 일개 3개 연대 이상 병력인데 네. 그거를 과연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직 그 정도로 북한이 보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네. 무기를 보내고 차차 인원을 증파하겠죠. 근데 당장 전 10,000명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자, 윤기찬 위원장님.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서 탈영병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저 18명 정도가 탈영했다 이런 소식인데 네.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바그너 그룹처럼 용병으로 간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유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저기서 본 부분이 탈영병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북한군이 탈영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얼마 전에 선전을 했잖아요.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 자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걸 네. 볼 때.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MZ세대의 경우에는 네.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140명 정도의 참여자가 있었을까? 네. 그만큼 이제 북한 김정은 정부는 이 체제 위기 상황이 아닌가. 아마 저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 저게 아마 북한 국내에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더 체제 위기 상황은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또 폭탄 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 탈영병 얘기도 거기에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하면 상당히 위험한
공생 관계가 성립되는 셈입니다. 김정은과 푸틴 양 기자,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뭐 참전이 아쉬운 상황이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뭐 서방 국가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화난다고 해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뭐 대북 제재 받고 있고 고립돼 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반면에 얻을 것은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나 이런 거 다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게 미사일 유도 기술이라든지 네. 정말 당장의 힘 과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고민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 기자, 이제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했는데 뒤늦게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알려졌는데요. 이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15일 낮에 이 강원도 고성군 가모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 그리고 또 개성시 판문구역 동래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폭파 장면 봤습니다만 네. 폭파하기 직전에 뭐 언론사 카메라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그 언론사 카메라들이 촬영한 것을 기반으로 오늘 이제 뒤늦게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북한 헌법 개정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사실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7일과 8일 열어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사후에 표현을 이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이런 취지로 공개를 한 거고요. 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하고 이 공화국 헌법을 통해서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 삼아서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